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K리그 팬분들, 울산 팬분들, 또 울산 구단, 제가 입이라도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요약하면 이임생의 단독 결정이고 정몽규 회장은 후보고를 받았으니 책임이 없으며 프로세스는 생략되었고 울산 팬들에겐 미안하고 울산 구단엔 고맙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명보호를 많이 사랑해달라 했습니다. 아니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이니 그냥 응원이나 해라는 너희가 무얼 할 수 있냐는 메아리도 있었습니다. 홍명보호가 실패해도 회장 탓은 아니다는 인터뷰의 중심을 관통합니다. 클린스만 위약금 문제, 올림픽 48년 만에 본선 실패, 홍명보 내정에 하행까지 굵직한 상황마다 꼬리 자르기로 메신저만 바뀌고 있고 절대 권력은 공고함을 넘어 초월적입니다. 제왕적 권력이란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한국 축구에는 제왕적 권력자가 있습니다. 경쟁자마저 없는 압도적인 1인 독재이고 타노스급 폭발력입니다. 하다못해 정치마저 거대 양당이 있지만 축구의 팬은 하나입니다. 견제 세력은 없습니다. 클럽급 감독이랑 물타기로 많은 축구 팬을 설레이게 하더니 결과는 클럽 감독이 오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펼쳐졌습니다. 주제가 축구에 국한된다면 정몽규 회장의 말처럼 여론 절반의 응원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잘할 거다 못할 거다를 100%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는 정의란 존재하지 않고 불공정과 밥그릇 챙기기가 있으며 배신과 회유, 밀실행정까지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바람 덩어리로 느껴온 코드들이 총망라되어 있기에 50%의 지지는 한눈에 봐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축구 나라입니다. 홍명보 내정건이 단지 월드컵 성적이란 대주제를 벗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울산은 지난 5번의 홈 경기에 10만 명에 육박하는 관중이 찾은 인기 구단입니다. 과거 무료 티켓을 풀고도 10,000명의 관중을 채우기 힘들었던 K리그에 아픔이 있었고 수십 년에 걸쳐 축구에 미친 사람들은 자국 리그가 살아야 한국 축구가 산다고 몸을 던져왔습니다. 축구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반면 진짜 축구를 위해 인생을 바쳤을 사람들도 있습니다. 구단과 코어 팬들 나아가 지역사회와 선수들의 오랜 노력은 비교적 최근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울산은 2회나 아시아 챔피언에 등극했고 구단은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링가드가 온 충격적인 뉴스는 2002년 이후 오랜 시간 하나의 구단이 아니라 K리그와 관계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맺은 결실입니다. 그 사람에는 바쁜 하루 퇴근을 하고 3시간을 달려 경기장에 도착하여 혼자 눈물을 흘리며 북을 치셨던 한 명의 관중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팀의 승격에 대표팀의 승리보다 더 큰 감격을 하셨던 그분이 한국 축구의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이십니다. 여전히 몇천 명이 들어오는 K리그였다면 서울의 링가드 영입 동력은 애초에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대한축구협회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별도의 조직입니다. 또한 개별 구단 또한 별개의 조직들입니다. K리그의 성장에 대한축구협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돌고 돌아 A대표팀 감독은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K리그 감독을 빼앗고는 미안하다 한마디로 퉁치고 있습니다. FA와 EPL은 서로의 파워로 나름의 경쟁을 펼치고 중립적인 안건 또한 내놓고 있다면 대한축구협회는 한국에서 제왕이고 견제 세력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울산 팬들은 1차적으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그들이 울산의 성적을 위해 인기를 위해 쏟았던 노력과 팀에 대한 사랑은 제왕에게 아무 의미 없었습니다. 제왕은 K리그 팬들을 한국 축구의 동력으로 여기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라이트 팬의 숫자는 코어 팬의 숫자를 압도합니다. 연예계, 스포츠계, 정치 동일합니다. 하지만 심장 없이 인간은 걸을 수 없습니다. 코어 팬은 라이트 팬이 발생한 영혼 같은 존재들입니다. 언제나처럼 대승적 차원에서 울산은 희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김천을 추격하던 팀 사정 또한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울산의 코어 팬들은 버림받았습니다. 한국 사회에는 유독 특정 대상을 위해 약자는 희생해야 하는 논리가 펼쳐지곤 했습니다. 정의와 정도가 아니라 결과를 위해 과정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다고 여기는 집단도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권력자들의 영화를 위해 노동의 인생을 바치고 희생을 강요당하고 그것이 애국이라 표현받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자발적 노력이 정도라면 강요받은 희생은 비리입니다. 스스로 원한 애국이라면 투사이지만 강요받은 애국이라면 희생자입니다. 대표팀 팬은 다수이고 울산 팬을 소수이기에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울산이 뭔데 무려 대표팀 감독으로 데려가겠다는데 불만을 가지나 힘으로 찍어 누릅니다.
대한민국이란 그들에게 최고 존엄이고 이에 반대하면 마치 애국심이 없는 사람들로 매도할 수 있기에 대승적이란 표현은 수십 년간 등장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누구의 것인가요? 축구협회의 앞글자에 대한이 들어간다고 그들이 곧 대한민국은 아닙니다. 제야의 감독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홍명보가 가장 좋은 감독이란 확신은 누구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조직을 위해 헌신하던 사람이 있고 다른 조직은 제야의 사람을 검토하고 등용해 조직에 헌신케 한다는 최소한의 정의입니다. 조직을 배신하고 더 큰 조직으로 나아가고 결과적으로 월드컵 우승을 거둘 수 있다면 대승적이란 명분의 최소한의 힘은 실리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는 20년 동안 유일한 월드컵 영승 감독이 홍명보였단 불변의 현실입니다. 능력과 축구를 빼고 이야기하더라도 우리 사회는 오래도록 공정한 세상, 정정당당한 경쟁, 그리고 품격 있는 이야기를 원해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일 때는 꿈도 꿀 수 없는 것들입니다. 먹을거리가 필요했고 치열했으며 과정과 시스템이 없더라도 정의가 없더라도 다소 불공평하더라도 어떻게든 꾸역꾸역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강의 기적이란 단어가 탄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도 과정을 살펴보자고 외쳤고 발전을 위해 불공정과 희생이 있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돌고 돌아 2024년 축구협회의 업무는 여전히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못살던 나라 시절과 변한 게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세계적으로 검증된 감독을 구할 수 없었고 그 이유 중 하나였던 클린스만 위약금에 책임진 사람이 없으며 희생은 가장 권력을 가진 일인이 아니라 가장 아래의 선수들과 팬들이 전부 독점하고 있으며 협회가 친했던 사람이 낙하산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울산 따위는 힘으로 밀어버렸고 팬들의 비판에는 미안하다 감성으로 승부할 것이며 혹시라도 월드컵 성적이 나온다면 모든 과정은 삭제되고 그들의 승리로 자축할 것입니다. 민중은 한 줌 모래보다 보잘것없고 힘없는 약자들입니다. 어느 감독이 왔으면 좋겠다, 회장이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는 축구판에 매일매일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 민중들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무리뉴가 온다면, 클롭이 온다면 매달 성금을 내겠다던 사람들, 르나르와 마치만 와도 훌륭한 성과라던 사람들의 나라 감독은 울산의 전 감독입니다. 개돼지로 불릴 만큼 약자였고 클럽급에 설레다가 홍명보를 제공해도 약자이고 시즌 중 감독을 잃어버려도 약자이며 월드컵 본선에 실패해도 혹시 나아가서 승리를 챙겨도 불변의 약자입니다. 이게 한국 축구입니다. 협회가 가진 가장 든든한 실타는 손흥민을 비롯한 대표팀의 선수들입니다. 그들은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제법 흉악했던 해외의 선수들마저도 감독 선임에 있어서 불만을 나타냈던 케이스가 극단적으로 없었습니다. 협회의 업무, 코칭 스태프의 업무, 선수들의 역할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선수가 감독 선임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축구가 창조된 이후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불문율에 가깝습니다. 그것이 용인된다면 전 세계의 선수들은 모두 자신이 원하는 감독만을 찾을 것이고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감독은 선수 선발이란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에 복잡한 주제입니다. 심지어 유럽의 일부 선수들에 비해 비교적 온순한 한국 선수들이 감독 선임에 관련해 불만을 말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협회는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좋으나 싫으나 선수들은 월드컵에 가야만 하고 특히 손흥민은 초등학생 시절부터 꿈꿨던 월드컵이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 대회일지도 모르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을 위해 북중미 월드컵을 응원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협회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감독을 내정하든 결국 선수들이 승리하면 그 박수를 자신들의 것으로 여기고 포장하고 홍보할 것입니다. 춤은 선수가 추고 재물은 협회에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선수들이 못하면 권력자 이하 나머지는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김판콘처럼 장기말 주제에 박수를 받는다면 말레이시아로 자천될 것입니다. 즉, 홍명보 내정이 압도적인 비판을 받더라도 선수들이 있기에 그들 입장에선 반전의 실마리가 있고 혹시 선수들이 승리하지 못하면 그때는 이인생을 비롯한 메신저들이 정리되고 다음 세상을 만들면 됩니다. 최근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협회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수들의 환희와 눈물 그리고 은퇴와 데뷔가 있었고 장기말은 달라져왔지만 협회장은 2013년 이후 그대로입니다. 단지 축구에 국한된 이야기였다면 분명 그래도 홍명보가 잘할 것이다. 아니다. 2014년의 실패를 잊지 마라. 정도의 논쟁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영상과 커뮤니티엔 축구 외의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축구가 아니라 사회에 받은 울분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선진국이라 부르지만 진짜 여기가 선진국 맞나?
의심하던 사람들의 의아함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과정, 체계적인 시스템, 확고한 논리 끝에 홍명보가 선임되었다면 적어도 지금과는 여론이 달랐을 것입니다. 축구팬의 숫자는 상상 이상이고 전 세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목소리가 양분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잘한다 못한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미래의 일이기에 확신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과정에 악취가 풍긴다면 지지율엔 극단성이 펼쳐집니다.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을 위해 응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협회만큼은 월드컵 본선에 실패해서라도 해체되길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축구 100년 역사상 이 정도로 극단적인 상황이 있었을까요? 대한축구협회를 만든 일대 회장을 비롯한 독립운동가 회장단 시대의 협회가 그리운 오늘입니다. 그때 한국 축구에는 민중을 위한이라는 절대적인 명분이 있었습니다. 영혼이 있었습니다. 먹을거리가 많아졌다고 꼭 더 좋은 세상은 아닙니다.